지금부터 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CAD2 5주차 4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차시 수업에 연장해서 지금 이제 실시설계 도면이라든지 상세도랑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영역에 딱 맞게 안 들어오네요. 지금. 이게 도면만 이렇게 조금 크게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잡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프레임 두께까지 같이 다 나오고 있어요. 300에 200이라는 게 전면에 보이는 게 30이고요. 30에 200. 그 다음에 문내 이제 프레임의 깊이가 200, 그러니까 벽 두께가 200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0.8T 철제 프레임 양녀 다지문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 철문을 만드는 철판의 두께가 0.8T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싱크대 싱크볼 만드는 그 철판 정도 1.2T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쓴다는 얘기고, 여기 뭐 FL부터 850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은 손잡이 높이에요. 손잡이 높이 표기한 건데 요즘은 한 1000 정도도 되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재료는 뭐 실내와 동일 마감, 뭐 방청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정 철제 프레임 방청 처리해서 뭐 제로 P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뭐 칠하는 거예요. 칠하는 거고, 마감은 실내와 동일 마감이기 때문에 뭐 필름을 붙일 수도 있고 페인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나와 있죠. 기계실, 발전기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다 철제 문들만 지금 다 나와 있네요. 철제 문들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은 우리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전면은 철제 프레임에 유리,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홀로 나가는 그 문은 전부 다 방화도어기 때문에 거기는 철제 문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주방과 사무실로 들어가는 그 문들은 전부 목재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어 한번 마감 봐야 될 거고요. 도어 리스트라고 불리우는 것들 이렇게 한번 그려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파워포인트 화면 조금만 조정해서 전체 화면 보이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마감재 리스트예요. 피니시 레전드라고 해갖고 마감재 리스트가 도면 앞에 붙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아까 인면도에서 ST1 뭐 그 다음에 뭐 WD1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보일 거예요. 인면도 샘플 보면 여기 WD9, 뭐 F5에 1, FD에 9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과연 이게 뭔지 여기 일단 리스트에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ST1은 스톤인데 디스크립션 있죠. 석재가 델리카토 크림이고 어디에 위치한다? 5층 홀 바닥에, 두께는 20T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감이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딱 요것만 보더라도 어디에 어떤 돌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뭐 델리카토 크림 피니쉬 뭐 이렇게 다 적어줘도 되겠지만, 이렇게 기호로 적어주고 마감재가 다양할 경우에는 이렇게 법례표로 같이 한번 보는 것도 훨씬 보기가 편해요. 여기는 지금 큰 공간이기 때문에 대리석 종류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대리석들이 들어가죠. 이 대리석 들어가는 데는 화장실에 뭐 턱이라든지 장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고요. 어떤 가구, 뭐 바카운터에 상판 같은 데도 들어갈 거고요. 바닥에도 쓰일 거고 벽체에도 쓰입니다. TL은 보통 타일 얘기하거든요. 타일도 TL1은 뭐 어떤 거다. 요즘 뭐 타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타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자체가 이렇게
그냥 알파벳으로 되어 있거나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고 어디에 붙는 거다. 이렇게 해서 쭉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CA는 카펫이죠. 카펫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WP는 이제 보통 월페이퍼, 벽지 종류 얘기하는 거죠. 아까 보여줬던 그 평면도 보여줬던 천장도 보여줬던 그 공간인데 그 오피스가 이제 한 층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전 지하부터 시작해서 건물 전체에 대한 설계가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마감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마감재가 다양할 경우에는 마감재를 일일이 이름으로 써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마감재 리스트를 만들고 코드를 만들어서 이 코드를 도면에다가 표기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게 CC설계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한번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 마감재 리스트는 이렇게 있는데 그래 그러면 델리카토 크림이 뭐고 네오 크림이 뭐고 보티치노가 뭔지 뭐 아는 사람이 알겠죠. 하지만 돌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일 같은 경우도 뭐 라인 300이 어떤 타일인데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스펙북이라는 게 또 만들어져야 돼요. 스펙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마감재 하나당 보통 이렇게 한 장으로 구성을 해 놓게 돼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이름 쓰고요. 매트리얼이 뭔지 쓰고 코드가 뭔지 쓰고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에 쓰이는지 같이 쓰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 붙게 되죠. 그래서 스펙은 뭐 마감재는 뭐고 사이즈는 두께가 어떻게 되고 아니면 이거 플러스 가로 세로 사이즈가 또 있겠죠. 구입처 그 다음에 담당자와 연락처까지 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병원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건물 전체 설계를 해서 도면과 마감을 다 정해서 납품할 경우에는 그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공사 끝난 다음에 계속 유지 보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때마다 뭐 담당자가 인테리어 사무실에 전화해서 뭐 그 돌 AS 어디서 받아야 돼요? 담당자 누구예요? 확인할 필요 없이 이 스펙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연락을 취해서 그쪽 분야의 담당자가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조명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조명기구도 어느 부위에 쓴 딱 그 모델 이름만 알면은 조명업체에 전화해서 와서 교체를 한다거나 조명기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펙북이 꼭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시시설계는 정말 내용이 많겠죠. 기획설계랑 다르게 내용이 많을 거고요. 보통 이제 기획설계, 기본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마감재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다 계획을 할 거고요. 다 계획을 해서 넘겨주는데 이렇게 스펙북에 적용이 된 거는 똑같은 게 기본설계 단계에서 적용했던 거를 똑같은 거를 못 찾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거를 찾아서 뭐 이런 등기구 같은 것도 아까 그렇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충분히 많아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뭐 수량 빠져 있는데 이게 몇백 개, 몇천 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기본 설계에서 이 디자인이 좋아서 이거를 그냥 선택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현장으로 납품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유사한 거를 골라서 다른 제품으로 시공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돌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패턴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디자인한 사람들은 이 돌을 선정을 했는데 이 돌이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뭐 부품 같은 게 중국에서 안 와서 설치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지금 유럽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돌 산지들이 거의 유럽 쪽이에요.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재고 내에서 시공을 해야 되면은 석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시 설계에서는 모든 거를 실제 현장에 적용시키는 거를 다 체크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면도 하나, 천장도 하나, 천장도에 범리 하나 넣고 인면도 그리고 그렇게 마감을 했지만 실시 설계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런 아까 봤던 상세도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상세도가 있으면은 이거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시공을 하면 됩니다. 시공을 할 수 있는 도면들, 그 다음에 물건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도면들인 거예요. 이 사이즈를 45에 30, 스테인리스 스틸, 뭐 헤어라인 파이프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은
가로가 45, 높이가 30이고, 그 다음에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이고, 그 다음에 마감은 헤어라인, 이렇게 무광으로 만들어진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리를 잡아줄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라. 요 사이즈가 있으면은 요거 그대로 금속 공장에 발주를 하게 되면 만들어 오게 됩니다. 길이만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물건을 발주한다든가, 그 다음에 구매한다든가 할 때 다 필요한 그런 도면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도어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짜는 문이 아니고 이거 공장에 발주해야 되는 철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전부 다 발주할 때 여기서 현장 사이즈 체크만 하면 돼요. 그래서 2600, 2800, 뭐 1800 도면에 이렇게 써 있었지만 실제로 건축되어 있는 현장에서 재보면은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현장에서 체크한 다음에 이대로 제작할 수 있게끔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마감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그 마감재랑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그 마감재 스펙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시설계는 이거 스펙북까지 다 한 세트로 납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세도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도면들을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할 거는 도면에 재질을 입히는 거예요. 이거 포토샵에서 했었죠. 너무너무 잘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면은 기억이 날 건데, 또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지나고 또 하다 보면은 어때요? 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까먹어서 쉽게 또 잊어버리죠. 근데 한두 번 해보면은 바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NCS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심화 캐드에서는 이 부분까지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이런 평면도 컬러링 하는 거, 이거는 오피스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평면도 이제 쉬워요. 벽면 색깔 넣고, 그쵸? 바닥 마감재 깔고, 그 다음에 가구들 재질 입히고, 가구에 우리가 어떤 효과를 조금 주면은 평면도 끝나거든요. 여기서 조금 심심한 거, 뭐 조금 가구들도 표현 안 된 거 있고, 식물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명까지 표현 다 했었죠. 조명 이런 것들이 지금 평면도에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조금 심심해 보이는데,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생기 있게 컬러링을 할 수 있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시킬 거고요. 지금 천장도는 샘플이 없는데 천장도도 우리 해봤죠. 천장도 색깔 전체에 다 넣고 거기에 등기구만 브러쉬로 이렇게 조명 터트린 거 해봤었어요. 그래서 천장도는 하면 되고, 이번엔 노출 천정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컬러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주택만 좀 연습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게 되고, 인면도. 인면도도 이렇게 입체감 있는 그런 표현을 좀 하니까 이 안에서도 2D지만 3D 느낌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면도 컬러링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면도 컬러링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것도 인면도 컬러링. 이거는 보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똑같은 인면도인데, 그쵸? 똑같은 인면도인데 마감재를 조금씩 바꿔본 거죠. 그쵸? 색깔을 밝은 나무색을 쓴 거, 조금 짙은 나무색을 쓴 거, 이런 식으로 바꿔봤고, 여기도 또 나무색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인면도인데 이렇게 컬러링 색깔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주는지 한번 차이도 느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면도까지 컬러링을 할 건데 내용이 지금 좀 많죠. 우리가 평면도 해야 되고 천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면도가 지금 몇 컷이죠? 거의 9컷. 어떤 사람들 질문했었는데 그 실내 화장실 계획해서 그 부분 인면도도 그려야 되나요? 물어봤는데 시간이 되면 그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면도는 9컷에, 그 다음에 더 추가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 인면도부터 해서 컬러링 할 게 내용이 조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주에 EPS로 넘기고, 그 다음에 마감재를 또 가지고 와서 편집하는 거, 이런 것들 배워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까지 준비해야 될 거를 조금 과제부터 해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프레임을 좀 안 멈추고 하려고 그랬더니
중요하진 않지만 프레임에 좀 맞춰볼게요. 잠깐. 굉장히 그쵸. 좀 미숙합니다. 다루는 게. 다 처음 써보는 프로그램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5주차 수업하는데도 이게 지금 프레임 하나 맞추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잠깐만요. 멈췄다 다시 할게요. 예, 이제 다시 좀 화면을 다시 잡는데 이게 지금 교수님들도 전부 다그 정원주 교수님이 지금 다 온라인 강의를 막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공부를 해가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이거 온라인 강의 찍고 그 다음에 저희도 올려주시는 온라인 동영상 만드는 방법 또 공부해서 좀 숙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막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고 편집 잘 돼 있고 굉장히 재밌는 동영상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컨텐츠가 못 따라주니까 들으면서 굉장히 좀 지루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충족은 못 시켜주고 있는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새로 배워가지고 그거 지금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화면이 확대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또 편집하는 게 또 다 단축키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도 다루는 게 또 미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녹화하는 프로그램도 뭐 곰캠, 반디캠, 오캠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학교에서 일단은 제공해 준 게 곰캠이에요. 근데 다른 학교 교수님들하고도 좀 얘기해보고 하니까 오캠 같은 것들이 훨씬 좀 사용하기 편한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주어진 환경에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하고요. 다음 주부터 도면 컬러링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실 이제 캐드를 조금 더 심화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 컬러링하는 과정을 빼고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캐드를 한 프로젝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경험할 수가 있을 텐데 어, 대신에 이제 풍부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을 또 이거를 한 번도 안 짚어주면은 나중에 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됐을 때 또 잘 못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면 매핑하는 거는 복습 삼아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첫 차시 한번 얘기했었나?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 졸업생 중에 캐드를 잘 못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선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캐드는 지금 물론 이제 캐드 1, 캐드 2 수업할 때는 1인 1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따라오면서 이때는 어느 정도 그리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이제 팀 과제를 하다 보면은 각자 잘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뭐 누구는 캐드를 잘하고, 누구는 손 스케치를 잘하고, 누구는 스케치업을 너무 잘하고, 누구는 뭐 포토샵 같이 뭐 레이아웃을 잘하고, 이런 각자 자기 장점이 있으면은 한 3명 정도 팀 이뤄갖고 하다 보면은 계속 자기가 잘하는 분야만 맞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다른 걸로 바뀌고 과목이 다른 걸로 바뀌더라도. 그래서 캐드를 그냥 나는 캐드가 느려 캐드를 못해 하는 사람은 계속 캐드를 놔도 이게 프로젝트가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학과에서도 지침이 약간 내려왔는데 다른 스튜디오 과목에서도 팀 프로젝트 할 때도 골고루 캐드를 다 다루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달라는 학과 요청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은 캐드예요. 캐드고 캐드 첫 번째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선배가 캐드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게 됐다는 얘기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 잘 못 다뤘어도 사실은 회사 가서 한 일주일 정도만 조금 선배한테 붙어서 그 회사 스타일대로 캐드를 배우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약간 의지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4시간짜리 수업을 2학기나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캐드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과목보다. 그 정도로 기본이 되는 과목이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뭐 이거 기능을 막 모르는 것까지 파헤쳐서 쓸 수는 없지만 자기가 손으로 그렸던 거를
컴퓨터로 2D로 재현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수업이 게다가 10주 정도 남았죠. 앞으로도 10주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어렵고 못 따라오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과제 체크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뭐 특강도 들었겠고 방학 때 혼자 공부도 했겠지만 어쨌건 간에 실력이 지난 학기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과제 지금 내는 수준은 나쁘지 않아요. 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금 과제를 다 수행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 잘 기억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요. 개인 컴퓨터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꼭 설치를 해야 돼요. 개인 컴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무료 버전으로 뭐 CS6라든지 뭐 CC라든지 이런 것들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무료로 좀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좀 확실한 데서 괜히 또 바이러스 감염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찾아서 깔고요. 지난 학기에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깔아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으면은 제가 과사에 문의해서 같이 깔 수 있는 캐드처럼 깔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공지사항에 올려놓는 걸로 할게요. 올려놓는 걸로 하고 사실은 학생일 때 이제 월정액만 내게 되면은 내가 조금 그래픽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할 경우에는 큰 비용 내지 않고서 어도비 프로그램 20개 넘는 거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도비 홈페이지 가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이제 할인이 되는 것이나 무료 제공하는 게 있는데 포토샵은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거는 지금 같이 못 쓰고요. 어도비 홈페이지 가면은 여기 이제 학생 관련된 것도 있고 무료 체험판 있는데 이렇게 뭐 캐드처럼 30일 뭐 이렇지가 않아요. 딱 그 일주일 무료고요.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저기 월 결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 버전이 지금 할인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60% 할인되고 있어서 월 23,000원 정도면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등등등 해서 30개 이상 뭐 20개가 아니고 더 많이죠.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좀 용돈 아껴서 정식 프로그램을 쓰겠다는 사람들은 이거 구매해가지고 깔면 되고요. 굉장히 가격은 많이 다운이 된 거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무료 체험판은 깔아봤자 7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과제하는데 전혀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과제로 와서 무조건 포토샵 까세요. 그때 포토샵 했었기 때문에 과제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깔려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꼭 설치해 놔야 되고 6주차 수업부터 도면 컬러링을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주에는 6주차 때는 제가 웬만하면은 같이 좀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7주차 때는 이제 그 파워포인트에 편집하고 이러는 부분들 같이 한번 봐줄 예정이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그래서 해놔야 되는 게 평면도, 천장도, 인면도의 도면이 완벽하게 수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수정이 안 돼 있으면 컬러링 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 평면도, 천장도, 인면도, 도면이 수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컬러링 했는데 또 도면 바뀌고 하면은 또 컬러링 바꿔야 되고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지니까 부족한 부분들 치수선 그 다음에 뭐 안에 텍스트 같은 거 빠진 사람들은 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금방 다시 한번 체크하면은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실명이라든지 마감재라든지 치수선들은 다 본인이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감재와 컬러 컨셉을 확정을 해놔야 돼요. 마감재 컬러 컨셉 확정을 해놔야지 어,
일관되게 조금 컬러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사드의 재질이랑 컬러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상점의 이름하고 관련이 있겠죠. 상점 이름, 로고, 그 다음에 뭐 CI 이런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맞춰서 재질이나 컬러를 한번 고민해 놓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때요? 도면에다 표기를 해놨죠. 그쵸? 무슨 뭐 페인트 마감이면 페인트 마감, 우드 마감이면 우드 마감, 바닥 마감재도 타일이면 타일, 뭐 그냥 노출 콘크리트 위에 우레탄 마감이면 우레탄 마감, 벽체 마감 인면도에다 써져 있을 거고요. 천장 마감 다 천장도에 써 있겠죠. 이거를 기준으로 마감재를 좀 비슷한 이미지를 다 찾아 놓으세요. 찾아 놓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매핑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구나 조명 디자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PPT 내용을 이제 보완을 해 나가면 됩니다. PPT 내용 보완을 하게 되면은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딱히 새로 도면을 그리는 과제는 주지 않을 거예요. 새로 주지 않을 거니까 평면, 천장, 인면도에 대한 도면 수정. PPT는 내용 보완해야 될 사람들이 절반 넘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표지부터 해서 내용 쭉 보완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마감재 컬러 컨셉을 확정을 하는데 도면과 일치해야 되니까 만약에 마감재라든지 컬러라든지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바꾸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평면, 천장, 인면도에서 마감재를 전부 다 수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도면을 완벽하게 해놔야지 포토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캐드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놓고 가구랑 조명도 오늘 조명 보여줬죠? 적합하지 않은 조명 종류는 적합한 조명으로 교체를 해 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포토샵 꼭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저도 지금 이제 그램으로 노트북 바꿨다 그랬잖아요. 새 노트북으로 바꾸면서 지금 포토샵이 안 깔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월정액으로 개인으로 쓰고 있거든요. 일러스트 뭐 이런 거 쓸 일 때문에 쓰고 있어서 이제 그 다 연동되니까 한번 이제 원로 구매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되고 이번 주는 좀 가볍게 과제가 나가는 주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했던 거 오늘 이제 친구들 거 많이 샘플로 보여준 거 기준으로 좀 고쳐놓고 새롭게 다 고친 거를 싹 다 업로드하면 됩니다. 과제 제가 폴더에다 올려놓을 건데 싹 다 이제 최종본을 업로드해서 올려놓으면 되고요. 파일명 주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공지사항으로 나왔을 텐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일주일간 있을 예정이에요. 설문 그 메뉴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설문조사 꼭 해줘야 되니까 그거 잊지 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수업을 마칠게요. 5주차 4차시까지 해서 이렇게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